예. 여기 보면은 사실을 사실대로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몸과 마음의 주인인 자아, 즉 독립적인 행위자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내다, 우리 그렇게 하지요. 몸뚱이도 내다, 또 내가 쓰는 마음도 내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있다, 싫어하는 내가 있다, 밥 먹는 내가 있다, 살아가는 내가 있다, 즉 일시명 같으면 일시명인 내가 있다, 이렇게 내가 있다라고 하지요. 지금 잘 들리시죠? 예, 명상거사님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립적인 행위자인 개아가 존재한다, 개별적인 내가 존재한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할 때는 그게 낸 줄 알아. 그냥 낸 줄 알고 그냥 살다가 그 내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이제 지금 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몸뚱이가 내다, 내가 있다, 내가 화를 낸다, 내가 좋아한다, 내가 살아간다, 내가 죽는다, 내가 난다, 이렇게 하는 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자아지요. 이것이 과연 무엇이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질문을 해서 그 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실은요. 그래서 보통 생각하면 우리 그 선언 같으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하지, 허공으로서의 내가 하지,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이론이라는 거지요. 지금 그지요? 그래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허공으로서의 나를 실질적으로 내가 말하자면 그 허공으로의 내가 이론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과 하나가 됐을 때, 직접 그것이 체험이 됐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깨닫는다, 견성이다, 자기 성품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견성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견성이라는 거는 이제 성품이라는 거는 모습이 없지요. 나고 죽는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말을 한다, 이럴 때는 생각을 하지요. 하는데 조금 뭐 복잡한 일이 있거나 되게 재밌는 일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어때요?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 입속에 쏙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라는 것은 하나의 뭐다? 생각이죠. 하나의 생각입니다. 왜? 없어졌다가 생기고 생겨졌다가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알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공부할 때 이것이 내가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라고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하나의 방편으로 일으켜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내가 되게 복잡하고 그냥 너무 즐겁고 내가 너무 아프거나 뭐 이러면은 까맣게 잊어버리네. 그러면 그걸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생각을 놔둘 수 있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그 생각을 놔둘 수 있는 그 자리를 이제 되밟히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붙들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뭐 허공으로서 그게 잘 될 때는 됐다가 안 될 때는 안 됐다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 공부를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공부를 하고는 있죠. 근데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자리를 밝혀내는 거죠. 우리가 아주 궁극적인 것은. 그래서 지금 오늘 보내드린 이 질문은
매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독립적인, 우리들은 몸과 마음의 주인인 자아, 즉 독립적인 행위자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행위자가 누구지? 이 자아가 누구지? 이 내가 누구지? 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이 바로 이 앞에 이런 그 설명이 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백봉선생 법문이지요. 이해될 듯 하다가도 자꾸 꼬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이제 그 백봉 선생님이 당처가 비었는데 이제 이 당처는 천당도 지옥도 무세계를 지어내는 자리고 비면서도 빈 살림살이를 완전히 굴리는 데는 어떻게 한다? 되돌아서 사람의 몸을 놔두고 산하대지를 놔두어서 공덕을 이루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 모든 모습을 놔두고 있는 그 바탕자리, 그 바탕자리에서 보면 그것이 좋게 생겼든 나쁘게 생겼든 똥통의 구덕이든 천상의 사람이든 전부 뭐죠? 하나의 그 작용이지요. 그 공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될 듯해. 이 하기는 이해가 될 듯 하다가 이 바탕자리로만 딱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몸뚱이 내가 있다라의 모습에 자꾸 들어앉으니까. 그래서 자꾸 꼬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첫째, 이 당처도 빈 거다.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도 빈 것이라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에 들어앉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는 불생불멸한 자리고 모습이 없는 자리라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이름을 붙였을 따름인데 허공이라는 데 뽕 들어가. 자꾸 사람들은 이름만 붙이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첫째, 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당초도 빈 거다. 이걸 딱 알아. 모든 것이 다 빈 것이다. 비어도 빈 것을 위한 빔이 아니고 모습이 없기 때문에 비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모습을 놔두어서 우리처럼 지금 저는 선원장 소임도 맡고 있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또 각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기의 또 그 일상을 굴리고 있지요. 그래서 모습을 놔두어서 백봉 선생님은 이거를 화려한 연극이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연극을 해야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연극을 꾸미는데 어떻게 꾸미면 좋겠습니까? 지질이도 고생을 하는 배역을 맡기보다는 좀 잘 살고 몸도 건강하고 지위도 높고 그죠? 사회에서도 아주 잘 되는 이런 게 되려면은 연극을 꾸미는 것이 결국 뭐다? 공덕행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습 없는 것을 종지로 삼으나 어떻게 해야 된다? 늘 복 짓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지금 다 하는 게 배역이에요. 다 공덕 자리의 말하자면 배역인데 배역 중에서도 좀 좋은 배역을 맡아서 하면 힘이 덜 들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데.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나쁜 배역을 맡아. 그러면은 정말로 연극에서도 힘들거든요. 연극 배우가. 그러니까 그거는 다 누가 그 배역을 스스로 결정을 하느냐? 자기가. 어떤 자기요? 자기의 마음자리가. 자기의 마음자리가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배역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비어도 빈 것을 위한 빔이 아니고 여기서 모습을 놔두어서 화려한 연극을 해야 맛이 나지 않겠어요? 연극을 꾸미는 것이 결국 공덕행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배역 결정은 모두 자기가 합니다. 왕이 되는 배역, 더 노예가 되는 배역, 이것도 다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이제 모습공식을 여러 해를 지금 지나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초반에 계신 분들이 있고 중반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요새 이제 그 모습공식을 이제 새로이 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 다시 한번 자꾸만 짚어서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모습공식은 우선 모습을 실제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기 도경거사님,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네. 모습공식은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 모습이 뭐예요? 육근? 육경? 육식이 다 모습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일어났다 꺼지는 거,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 이름이 붙은 거, 이런 거는 전부 모습이에요. 전부.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은 이름이죠. 그 뜻으로 들어가면 그거나 허공으로서의 나에 붙들리면 들어앉으면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현각거사님은 지금 현각거사님하고 명상거사님은 좀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걸 모습공식을 어찌해야 되냐면, 눈으로 보는 모든 것, 눈과 눈으로 보는 모든 것,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시각 현상, 이런 것들이 뭐다? 전부 다 모습이다. 우리 그 스카이프로 해보지 않았습니까? 화면으로 제가 1대1로도 해봤는데, 이 스카이프에 자기 화상의 얼굴이 비치는 게 진짜 다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여기 보는 거. 왜 그런 게 생기나 어저께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이 카메라의 각도요. 카메라가 밑으로 내 있으면은 아마 이 그림자 음영, 이 조명의 음영 때문에 사람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 생긴 게. 그래서 사람이 얼굴이 생긴 게 진짜 진짜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는데, 모습을 실제로 본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모습을 실제로 보려면 어디에 보여야 되겠나, 모습을. 자, 지금 책을 보려고 해요. 이 책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겠나? 어떻게 보라고 했지요, 현각가사님? 이 책을 지금 모습공식을 하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보라고 했지요? 아니, 이 책을 가지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하면은 이 책을 어떻게 보라고 했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요. 그냥 보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는가 몰라도. 자, 심신보살님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이 책을 모습공식을 하려면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이게 모습공식의 가장 기본이에요. 모습이 무엇인지,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요거가 말하자면 자기가 자꾸만 연습을 해서 되지 않으면 모습공식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자, 명상거사님, 요거 어떻게 보라고 했죠? 예, 이제 마이크 키시고. 네, 해보십시오. 예, 직접 눈을 붙여서 보되 생각을 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매우 어려운 말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하면은, 있는 그대로가 이 책 있는 그대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눈하고 마음하고 어디다가요? 책에다가 딱 붙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책을 안 본다는 겁니다. 모습공식을 할 때
그 모습을 안 본다는 겁니다. 현각거사님 이해되십니까? 책을 안 봐요. 나무 말을 들을 때 나무 말 안 들어요. 볼 때 안 봐요. 이 모습 공식을 정말로 제대로 하면 자기의 모든 그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습관이나 자기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모습 공식을 정말로 웃기게 알면은 안 돼. 모습 공식을 하면 자기 인생이 바뀐다고요. 아니, 인생이 바뀌는 거 가르쳐 주고, 네 이거 하면 인생이 바뀐다. 네 지금 여기서 어디로 그 지점으로 가면 거기에 큰 다이아몬드가 있어. 큰 금괴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거 안 가지러 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가서 그거를 쟁취해서 올 거 아닙니까? 이 모습 공식을 하면 이 모습 공식 속에 인생의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 모습 공식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보림선언식으로 얘기를 하면 눈과 마음을 이 모습에 딱 초점을 맞추어서 또는 집중을 해서 또는 자세히 이렇게 본다. 이걸 관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 모습을 보는 순간이 있어요. 직접 보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은 직접 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직접 보면 어제 안 그래도 그 김광민 쌤하고 얘기를 했는데 꽃잎을 보다가 그냥 봤는데 그냥 시간이 멈춰버렸다고. 시간 흐르는 줄 모르고 보셨다고. 그거 직접 보는 거죠. 직접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눈과 마음을 여기다가 직접 대고 보는 것을 보림선언에서는 걷어잡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습을 걷어잡는다. 표현을 그렇게 해요. 모습을 어떻게 책을 걷어잡는다. 책을 걷어잡고 자세히 관찰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 내려놓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지금 이제 그 거사님이 책이니까 관심이 없죠. 별 볼 일 없잖아요. 이게 내 마음에 그렇게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제 내가 마음이 매우 불안하다. 우리 요새 굉장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변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불안에 내 눈과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딱 갖다 붙여야 돼. 불안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그 불안을 걷어잡는다. 불안을 탁 걷어잡았어. 딱 잡아야 돼. 딱 붙잡아야 돼. 불안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막 관념들이 그냥 몽땅 비빔밥을 만들어서 불안을 볼 여가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을 걷어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보림선언에서는 걷어잡고 백봉 선생님이 걷어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습을 걷어잡고 이렇게 말씀을 넣으려 상대성을 걷어잡고 어떻게 한다? 절대성으로 돌아가는 소식. 그것이 우리 불교 공부고 보림선언에서 하는 최상승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인 모습을 걷어잡고 걷어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마음과 눈 또는 소리를 떼는 마음과 귀 이런 것을 딱 거기에 고정을 시켜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콕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 콕 붙잡아야 된다. 근데 콕 안 붙잡아. 안 붙잡고 본인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 불안을 안 걷어잡고 불안하다라고 말만 해. 자기가 불안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불안이 왜 내가 이 불안이 생겼는가를 불안이 나한테 얘기해 줄 그 말하자면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불안이 나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불안을 이렇게 해서 불안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안만 콕 걷어잡아. 그러면 불안이 나에게 얘기를 해줘.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이런 것이 생겨났다고 나에게 얘기를 준다 이 말입니다. 모습공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모습공식 하기 전에는 저는 꽃이 피는 것만 되게 이뻤거든요. 근데 모습공식을 딱 하고 나니까 꽃이 지는 것도 굉장히 그 숙연함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꽃이 피는 데는 피는 이유가 있고 지는 데는 지는 이유가 있죠. 근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나? 꽃이 피는 것만 예쁘다 이렇게 했지. 꽃이 지면 이러잖아요 우리가. 보기도 싫고 이렇게 이러고 아예 지는 걸 안 보는 거예요. 꽃이 지는 것도 되게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공식 속에는 진선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모습공식 속에는. 이 변한다라는 그 진리 속에는 진선미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알려면 이런 식으로 모습공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뭘로 하라고 했지요?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것을 막 많이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지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꼭 붙잡아서 하고 지금 현각권사님 앞에 책상, 컵, 책, 스마트폰, 또 예불성 자료, 마스크, 내 몸뚱이 뭐 많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만 앉아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정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또 혼자 해보고 걸어가다가도 한번 해보고 앉았을 때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모습에 눈과 마음을 꼭 맞추어서 모습을 탁 걷어잡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딱 내려놔. 그렇게 이제 자꾸만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본인이 느껴요. 이 공부는 느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느끼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느껴서 느낌이 오도록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진도를 자꾸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이거든요. 기본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집 지을 때 털을 제대로 안 닦아놓고 집을 막 올려보세요. 얼마나 위에 인테리어도 잘하고 뭐 높이 올리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와라락 무너져 버리는데. 근데 밑에만 튼튼하게 돼 있으면 밑에 토목공사나 이 기초가 튼튼하게 돼 있으면 지금은 내가 1층밖에 못 지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가면 2층 올릴 수 있지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증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3층 올릴 수 있죠? 4층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는 모습공식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현각도사님 지금은 잘 이해 안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꾸준히. 그냥 이거를 하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생각도 하시지 말고 그냥 꾸준히 그냥 믿고 그대로 하십시오. 이 모습 공식 속에는 정말로 큰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요. 그 다이아몬드만 현각도사님이 캐낼 수만 있다면, 다이아몬드가 어마무시한 다이아몬드가 뭐 있으면 뭐요? 부자 되죠. 부자 되는 거는 그냥 당기고 헤엄치기죠. 근데 그거를 캐낼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이아몬드를 안 캐내요. 그것만 문제죠, 지금. 자, 15쪽 보십시오. 여기 16쪽이요. 15쪽 처음부터 해서 우리 할 때까지 읽어보고 오늘 하는 것도 읽어보죠. 자, 시작. 예, 그러니까 모습도 공성이고 그 모습을 낮출 수 있는 우리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도 다 공성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참
예.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몸뚱이가 나다 하는 말이야 뒤바뀐 생각이죠. 착각이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몸뚱이는 뭐다?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우리는 이제 여기 보림선언에 오면 이제 워낙 많이 듣는 말이라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벌러 들을 수가 있는데 몸뚱이는 뭐다? 내 소유물이 확실히 아니거든요. 저도 임플란트를 한 개 했는데 임플란트 할 때 그 이빨 빼거든요. 이빨 빼가지고 또 옆에 놔둬. 그럼 이빨 빼가지고 내 이빨을 빼서 옆에 놔둬. 그럼 그 이빨이 내 겁니까? 내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 이거 뭡니까? 뭐가 됩니까? 쓰레기. 쓰레기 아닙니까? 그냥 갖다 버려버리죠. 내 몸에 있을 때는 정말 애지중지하는 내 이빨이었는데 여기서 딱 빼갖고 그 치과 선생님 그 기구에 딱 올려놓으면 쓰레기예요. 그거 딱 버려버리잖아요. 그거 들고 막 박물관에 저장해 놓는 거 아니잖아요, 전시는.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해요? 인공적인 이빨을 끼워 놓지 않습니까? 나사로 박아가지고. 잇몸에 나사를 박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이게 너무 잇몸, 뼈가 약하면 어떻게 한다? 인공뼈를 또 심어가지고, 그것이 일정 기간 딱 달라붙으면, 거기다 나사를 박아요. 나사를 박아가지고, 겉에다가 이빨 모양 그거를 탁 갖다 붙이죠. 그래서 임플란트. 요새 백내장 수술하면은 뭡니까? 눈에 수정체 딱 빼내지요. 그래서 인공 수정체를 콕 박아요. 요새는 노안 수술 이래갖고 그 안에 렌즈도 박아요. 그래서 나가보면은 사이보그 인간이 많습니다. 사이보그 인간이 굉장히 많죠. 그 사이보그 인간이죠. 사이보그 인간입니다. 그 무릎 수술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하여튼 가까이는 백내장 수술한 거, 임플란트.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씌워줬죠. 임플란트 기술이 없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해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말은 그런데 몸뚱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야. 이게 조금만 아파 보십시오. 아이고, 조금만 아프면 막 성을 내고 난리죠. 또 자기 몸이 더 아플까봐 쩔쩔쩔 매지요. 요새 뼈가 부러지거나, 뼈에도 쇠 박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쇠를 안 박으면은 그거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뚱이가 소유물이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몸뚱이는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 모습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변한다. 근데 관리물이다. 관리를 좀 잘해주면 어떻습니까? 늙기도 좀 덜 늙고 병도 좀 덜 걸리고 다치기도 좀 덜 다쳐요. 그렇죠? 몸을 함부로 써버려. 여기 술 많이 자시는 분도 계시는데 몸에다가 술을 엄청 많이 들이부었다. 그 백봉 선생님도 처음에 또 보림선언에 22살 했다고 갔을 때 몸뚱이라고 하시지 않고 자꾸 가죽주머니라고 하시네. 가죽주머니에다가 밥을 쳐넣는다고 자꾸 그러시네요. 그래서 선생님 참말로 되게 좀 비하hem 받은 말하자면 그런 단어를 쓰셔서 하도 그게 찌들려 있으니까 이놈의 새끼야 니는 가죽 주머니에다가 밥을 쳐넣고 있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선생님은 왜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하실고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너무 이렇게 몸뚱이에 붙들려 있으니까 선지식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갖고는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자꾸 들으면 그냥 그것도 막 그냥 멍해져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정신이 번쩍 나는데, 그래서 몸뚱이는 내 것 아니다. 모습이라는 것은 내 것이 없어요.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거든요. 사라지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모습은 그것이 내 몸뚱이든 내 생각이든 내 감정이든 이 몸뚱이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당초짜리 또는 좋다 싫다 하는 그 바탕짜리, 우리의 성품짜리가 진짜 내예요. 저기 김광민 쌤, 그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을 하지요? 네? 예. 진짜와 가짜는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변하는 것이죠. 이거는 가짜예요. 공부할 때 제일 처음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것이 되게 계속 이거를 가르쳐요. 그런데 공부를 깊이 하면 할수록 이것이 도움이 돼요. 생겼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생기는 것은 가짜야. 우리가 정진이 잘 돼요. 됐다가 그 다음날 정진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때요? 그거 가짜지요. 본래 선정이라는 것은 잘 되다가 못 됐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잘 됐다가 못 됐다가 잘 됐다가 못 됐다가 하는 거는 그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도중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중이지, 그것이 정진이 잘 될 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이미 그거 꼭 그 다음날 안 되는데 조금 있으면 그러면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딱 알면 되지요. 남한테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해서 변하는 거는 뭐다? 가짜다. 그러니까 몸뚱이는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생멸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진짜 나고 진짜 내 것이라는 거야. 진짜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내가 되려면 잠깐만요. 이리가사님, 진짜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진짜 내가 됩니까? 진짜 나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진짜 나가 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예. 절대적이고 확립적이고 예. 그것이 어떻게 돼야 그렇게 됩니까? 모습이 있는 모습이 없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모습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습이 없고 텅 비어야 텅 비고 텅 비었다 말해버렸네. 텅 비어야 텅 비어야지 그게 가능하죠. 텅 비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텅 비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텅 비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실제로 잘 몰라요. 왜냐하면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사라진 것이거든요. 둘이 아닌 상태인데 텅 비었다라고 하는 내가 있고 텅 빔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 내는 아닌 것이죠. 가는 도중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텅 비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텅 비었다에 들어앉으면 어떻게 된다? 공부는 거기서 끝인 것이에요. 텅 비었다가 도대체 어떤 것이지?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네. 텅 빈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텅 빈 것은
주관과 객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시와 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상태인데 몰라. 그러면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죠. 거기에 들어앉으면 그 말마디, 그것을 문자반야라고 하는데, 부처님 경이나 조서록이나 이런 본문을 문자반야라고 해요. 문자반야라는 뜻은 그 반야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달을 가리키려면 손이 필요하죠. 달 봐라, 달 봐라 이러면 달이 어디 있는 줄 알아서 달을 봐요. 근데 손을 딱 가르치면 이 손끝만 따라가면 달을 보잖아요. 문자반야라는 것은 그런 걸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앉는다는 거예요. 자꾸 말마디에. 이름이 붙은 것은 뭐다? 가짜. 이름이 붙은 것은 뭐라고요? 가짜. 가짜를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모습이요. 모습은 가짜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이것이 그냥 머리에 자다가도 일어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도 해야 되고 꿈속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막 모습이 있잖아요.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모습 공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가 소유물이 아니다. 몸뚱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 실은 내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데, 내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유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내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데 내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문자 보낸 것 같이 개별적인 내가 있다. 그 하는 행위자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별적인 내가 무엇이지? 이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 이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하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묻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부하러 온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몸뚱이는 뭐다고요? 소유물이 아닙니다. 소유물이 아닙니다. 관리물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성품이 없어요. 지혜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작용이에요. 헛것이에요. 헛은 꽃과 같은 것이에요. 배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무정물이라고 해요.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다. 몸뚱이는 관리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 있을 때까지 이 몸뚱이를 어떻게 한다? 잘 관리를 해서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몸뚱이는 우리 공부하는 데마다 법당입니다. 법당인데 이 몸뚱이를 잘 건사를 안 하면 정말 공부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몸뚱이 얼마나 깊이 세세생생 여기에 침착이 돼 있어서요. 이거 몸뚱이 조금 아파 보십시오. 정신 나가지요. 정신 못 차려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몸뚱이를 얼마나 조복을 받아야 이게 공부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뭐다? 내 소유물 아니다. 내가 없는데 내 것이 있을 수 있냐? 몸뚱이는 관리물이다. 몸뚱이는 뭐다? 성품이 없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냥 그 인연과 조건에 낮춘 상태대로 갔다가 그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무정물이다. 이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나의 성품자리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너무 꽉 막혀버리거든요. 나다. 내 것이다.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비켜가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구멍이 안 나. 나다. 내 것이다 하는데 그게 좀 얼기설기돼 있으면 좀 그 사이에 구멍, 바람도 통하고 그 사이에 머리라도 한번 내밀어 보고 손가락도 넣어 보겠는데
그것이 너무 조밀하고 그게 촘촘해서요. 나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게 보통에서는 잘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꼭 해야 됩니다. 기초로요. 이해하시겠죠? 명상거사님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지금 2011년도에 여기 개원을 해서 지금 한 9년 정도가 됐는데, 제가 지금 보기로는 모습 공식이 공부를 좌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9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모습 공식을 꾸준히 제대로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1, 2년, 3년 정도는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공부가. 그런데 4, 5, 6년 이렇게 지나가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확연하게. 그러니까 모습 공식 충실히 하십시오. 지금 기존 도반들도 모습 공식 하시면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좀 쉬셨다가요. 다음에 정진하겠습니다. 금오랭, 거기를 음소거를 해놔.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음소거를 해놓으세요.